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2차 대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2차 대전 설명회는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상황을 놓고 꼭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는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2차 대전 전문가인 폰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폰, 안녕하세요. 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 네, 저도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봅니다. 제 책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1941년 6월 10일 날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 상태로 가기 위한 중요했던 순간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알바니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알바니아가 중립국으로 남아있게 되었으면 나중에 추축국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독일군이 발칸반도에 상륙했더라면 아마 유럽 전체가 점령당하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독일과 추축군이 발칸반도에 상륙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독일에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연합군은 그리스를 공략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로부터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추축국이 연합국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죠. 그리스는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폰,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그리스가 연합국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싸웠더라면 추축국의 해군력이 지중해 쪽에 집결되어 있었으므로 독일의 해상보급로가 완전히 봉쇄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연합국은 전유럽의 군수품 공급 체계와 연결될 수가 있어서 추축군은 고립된 상태로 싸워야만 했었으니까요. 진행자, 그럼 사실상 독일이나 일본의 입장에선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요. 폰,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어야 한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고요? 일단 당시엔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같은 걸 벌일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적인 여력 자체가 전혀 존재치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탈리아는 참전 결정 자체부터 늦었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추축군은 포위당한 채 그냥 버텨야만 했었단 얘기입니다. 진행자, 아, 그래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요. 추축국과 동맹국 모두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긴가요? 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한쪽에다 떠넘길 순 없지만서도 생략. 분명히 어느 정도는 두 나라 모두한테 원인이 있었답니다. 특히 이탈리아 측에도 큰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솔리니 정부는 파시스트 정권으로서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과거 청산 작업조차 제대로 안 해놓고선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 마치 자기 나라 국민들인 양 행동했으니깐요. 게다가 괴뢰 정부로서 외국 세력과의 교섭 과정에서부터 협상 과정 등 일련의 외교전 단계들마저 비민주적이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또한 들끓었었으니깐요. 그러나 가장 큰 주범은 역시 독일 측이에요. 독일인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어요. 즉 그들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로 복수신밖에 모르면서 전쟁에 임했고 더군다나 나치즘이란 호전성강한 정치 이념까지 주입받아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있었으니 말이지요. 진행자, 저번에 한국전쟁 때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듯이 그랬나요?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요. 폰, 맞아요. 그때 미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파시즘 국가였기에 그들만의 세계대전에 참가하겠다고 나섰던 거지요. 그러니깐 독일과 같은 식으로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전선을 형성하기 싫었던 거지 결코 적극적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게다가 독일뿐만이 아닌 그 당시 열강들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보다 잘났다고 뻐겼으며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민족의식이니 국가관이니 운운해가며 자국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돈 속에 빠지게끔 유도했기 때문이지요. 즉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처럼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가 누구 편인지 구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단 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독일 제국 스스로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된 데 대한 직접적인 요인 중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진행자.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과연 어떤 점일까요? 폰. 그 당시에 독일 측은 참전한 군인들이나 장교들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할까봐 무척 신경 썼었거든요. 심지어 전투 도중에 부상당했거나 전사 처리된 병사들까지도 모두 본국 송환시키려 애썼다니깐요. 왜냐면 그들 자신들의 희생 없이 오직 승리란 달콤한 열매만을 따먹으려 들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론자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을 뿐이랍니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측에선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열화같이 반발을 받았어요. 진행자. 그것 참 아이러니컬하군요. 폰. 그래요. 그래서 양측 모두가 똑같이 멍청하고 무책임한 짓만 일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양쪽 진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었던 거죠. 진행자.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942년 4월 19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군요. 폰. 예, 맞아요. 이날은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날짜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의 독일의 작전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폰. 그건 아주 명확한 목표 지점이 설정돼 있는 군사작전 계획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단지 언제쯤 기습공격을 가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할지까지도 전부 미리 정해져 있었지요. 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